오늘은 12월 22일 일요일입니다. 어제 집회 때에 김경수의 선고일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사실 12월 24일로 선고가 잡힌 걸 보고 저도 걱정을 좀 했었어요. 뭐 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이 날짜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과연 24일 날 깜빵을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짜가 변경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거를 좀 심상치 않게 들었어요. 최근에 지금 울산 작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을 두고 비리가 있었다는 게 막 연일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. 임동호라는 분, 뭐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 했던 이 사람이 울산시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빼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의를 했다고 하잖아요. 결국은 뭐 총영사 자리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드루킹 김동원에 대한 그 김동원하고 같이 일을 했던 도두영 변호사에 대해서도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의를 했었어요. 날짜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시기예요. 2018년 임동환한테 2018년 2월 20일 날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드루킹 날짜도 드루킹에 대해서도 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의한 것이 이 날짜는 비슷해요. 이렇게 문재인 패거리들이 자리를 두고 그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속속이 드러나오고 나니까 아마도 이 재판부에서 이거를 좀 심상케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물론 11월 달에 결심을 했을 때도 그때도 과연 차문호가 어떻게 때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자리를 두고 문고인 패거리들이 자리를 두고 거래하고 있는 게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10월 24일로 해서 골로 보내는 것보다는 날짜를 좀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.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노트를 좀 찾아봤더니 김동원 드루킹한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해서는 드루킹 김동원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. 이거는 그 김경수의 보좌관을 통해서 나온 얘기지 제의를 한 것이 처음에 드루킹 김동원은 일본 대사 자리를 원했었어요. 자기랑 같이 일을 했던 도두영 변호사. 이 사람이 자격이 굉장히 좋아요.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도 공부를 해서 또 한국에 와갖고 그 큰 대형 로펌에서도 일을 해갖고 이 사람 정도면 꽤 괜찮아요. 사실 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의 학력을 보면 사실 도두영도 뭐 학력은 좋아요. 뭐 사람 됨됨이 이 사람이 조금 혀가 좀 짧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조금 말할 때 그런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학력이나 뭐 경력도 뭐 로펌에서 했으니까 뭐 그 사람이 업무를 하면서 그 실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경력은 꽤 좋았기 때문에 드루킹도 이 정도 사람이면 자기네 팀에서 대사를 보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사를 원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 총영사 자리는 대사가 안 되니까 김경수 측에서 제의했던 거였어요. 그런데 마침 제가 노트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왔네요. 2018년 11월 28일자 재판이었는데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놨네요. 진짜 이것들이 국정농단하고 느낌을 막 세개를 해놨는데 얘네들이 문재인 패거리들이 김경수랑 하고 진짜 이것들이야말로 국정농단을 했죠. 재판에서 들어보면 제 노트에 2018년 11월 28일자 재판에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해서 증언한 게 있네요. 내가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추천한 게 아니다. 김경수가 내가 제안한 것이지 내가 제안한 게 아니다. 그리고 센다이에 총영사가 있는 줄은 김경수가 제의해서 그런 자리가 있는 줄 알았다. 김경수가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 물어봤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김경수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나오네요. 김경수 만나러 국회회관에서 들어갔을 때 비굴하게 웃으면서 오사카는 너무 커서 안 돼. 이렇게 김경수가 얘기를 했다고. 그러면서 나를 속였구나 하면서 분노를 했고 2월 중 한주영도 알고 있으면서
돈을 받고 요구했다는 것에서 이런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한테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문자를 보냈다. 김경수도 알고 있으면서 우리를 놀렸구나. 한중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증언한 게 나오네요. 그러면서 또 이때에 백은우한테 면접을 보고 한 것이 기만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백은우가 도두용을 청와대에서 본 것이 기만이었었구나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 요즘에 백은우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다는 것이 보이죠. 재판에서도 백은우도 나오고 홍인배도 이름이 나오고 그러는데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고 사실 드루킹 그 김동원 씨 김동원에 대한 재판도 허술해요. 뭐 특검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허술해요. 언젠가는 이 재판도 다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변희재 씨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드루킹하고 뭐 잘 지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김동원이가 노사모고 사실 김경수와 이 일을 한 것은 굉장히 큰 나쁜 일을 했어요. 나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도 엄청 심하게 당했죠. 물론 재판에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은 문재인과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김경수를 포함해서. 뭐 김경수가 재판받고 있지만 뭐 김경수도 포함해서 민주당이죠. 드루킹이 구속되고 나서 제가 편지를 한번 보냈어요.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지만 나는 당신이 여기 당한 것처럼 언젠가는 이 문과 패거리들의 진상을 알고 언젠가는 큰일 해주길 바란다.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 편지는 봉투채에 그대로 돌아왔어요. 그런데 나중에 변희재 씨가 구치소에 가서 드루킹하고 잘 지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도리어 김동원 씨가 언젠가는 물론 뭐 이 사람이 뭐 노사모고 저하고 우리들하고는 정치 성향은 다르겠지만 지금 이 노사모든 문재인이든 이들의 진상을 알고 나면 도리어 큰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 큰일이라는 것은 폭로를 하는 거죠. 예, 폭로를 해서 그 조직들을 잘 다스려서 정말 이 나라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얼마 전에 가로세로에 김동원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해외로 뭐 도피했는지 미리 이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미안하다고 한 그 말은 저는 진심으로 들어요. 결국은 얘네들이 일을 작당을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됐으니까요.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1월 21일 김경수의 선고는 1월 20일 11시 오전 11시 화요일이에요. 이날 311호 지금 김경수가 재판받고 있는 그 법정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차문호가 김경수를 쉽게 빼내주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예, 하여튼 그날 24일이 아니고 12월 24일이 아니고 1월 21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좀 안도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제가 대통령 재판을 혹시나 또 싶어서 대통령 재판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. 지금 뇌물건하고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파기환송된 이 재판도 날짜가 정해졌어요. 2020년 1월 15일 2시 20분에 공판 기일로 302호로 재판장도 조그만데요. 이것들이 정경심 같은 거는 417호 큰 법정을 줘서 좌파들이 잔뜩 몰려오게 하고 사실 이런 거는 대통령 재판 같은 건 아무리 그렇게 해도 302호를 주면 안 되거든요. 중법정이나 대법정을 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람들 재판들은 거의 다 항소심은 작은 법정이에요. 그런데 세월호 관련 건 이런 건 별로 사람도 안 오는데 엉뚱하게 또 중법정을 주는 거예요. 거기 사람도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여기 재판이 그 대통령 그 뇌물건하고 특별활동비하고 합치게 되면서 요 양쪽에 항소심에서 변론했던 국선 변호인들이 다 합치게 됐어요. 2심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했던 권태섭, 김효선, 김지혜
그리고 특별활동비 관련으로 이슬기, 이슬아. 예, 그런데 이 국선 변호인 특별활동비에 그 이 두 여자 변호인은 굉장히 젊어요. 제가 복도에서 처음 보자마자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예. 했는데 뭐 첫 번째는 재판 첫날이었는데 대통령이 안 나오시니까 그래도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. 예, 그래서 피고인이 안 나왔으니까 오늘 재판 안 한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 열리면서 피고인이 안 나와도 재판을 한다 하면서 재판 진행하면서 변호인들이 의견서 낸 거 이게 끝이었었어요. 그러고 나서 바로 선거로 들어갔는데 이 이제 5명이 국선 변호인으로 된 것이 있고 항소심 때 김여선 그 변호인이 굉장히 따뜻한 변호를 했어요. 예, 특히 김지혜 변호사는 한 30대 정도 되는 젊은 변호사인데도 굉장히 내용 파악을 잘하고 있었고 아주 목소리도 좋았고 변론을 잘 했어요. 예, 그랬는데 제가 최순실 재판에 항소심 파기환송심에도 들어가 봤고 이재용 등 삼성 재판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파기환송심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 볼 거라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저의 소치였더라고요. 예, 어리석은 저의 기대였었어요. 그래서 대통령님의 재판도 두세 번 하고 그대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1월 15일 날 재판을 하면 뭐 이날은 피고인 안 나올 테니까 안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 뭐 일주일이나 2주 하겠죠. 그러면 2월, 3월 어쩌면 내년 총선 전후로 해서 항소심, 이 파기환송심도 선고가 날지 모르겠네요. 별로 기대하는 건 없어요. 결국은 대통령이 이 영특위 재판을 그대로 확정짓고 이 패거리들이 미친 것들, 패거리들 하는 짓은 대통령을 이대로 확정짓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겠죠. 이 영특위를.